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라임 간호사 TV의 장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파일러 특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에 드디어 경찰 프로파일러 특별 채용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채용되는 기수는요, 9기입니다. 9기. 8기는 2021년도에 채용이 되었고요. 대략적으로 4년 만에 채용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프로파일러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심지어 직장인 분들까지도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 프로파일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나 제 블로그, 이메일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게으름을 피우느라고 영상을 계속 못 만들었는데요. 드디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총 2편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는 특별 채용으로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즉 일반 순경 출신 분들이 프로파일러 보직을 얻어서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인 특별 채용 절차를 통해서 프로파일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2025년 2월에 공고문이 올라왔죠. 그 공고문을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기수분들은 어떻게 특별 채용이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경찰청 원서 접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채용 공고란에 각종 공고문들이 올라오는데요. 상반기 경찰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공고라는 파일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공고문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프로파일러 특채만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채용이 아니라 이제 하반기 채용으로 가시면요. 총 2,356명 채용을 하는데요. 범죄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범죄 분석이라는 타이틀이 정확한 직무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범죄 분석을 한다. 그런데 프로파일러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라는 어감이 좋기 때문에 그 용어를 계속해서 채용을 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되는 인원이 5명입니다. 공고 일시는 7월 4일 날 뜰 것이고요. 1차 시험은 서류 전형이네요. 그래서 범죄 분석은 이렇게 보시면 서류 전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발표는 1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먼 길이죠. 마지막 관문까지 대략 10개월 정도가 걸리네요. 그래서 이 5명 중에 한 분으로 선발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개편된 시험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범죄 분석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경쟁 채용 주요 변경 사항이 있죠. 구술 실기 시험에서 서류 전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분석은 25년에는 1차 시험 절차가 서류 전형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응시했었을 당시가 대략 10년이 더 되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술 실기 평가가 있었습니다. 구술 실기 평가가 뭐냐면 범죄 심리학 그리고 심리학 관련해서 관련 지식들을 구술로 평가하는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면접자가 3분이 계셨고요. 이 3분이 한 사람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 여러 방면에서 질문을 하고요. 어떨 때는 질문을 할 때 각 면접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질문에서는 손을 들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데 이번 채용부터는 이런 구술 시험 평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대신 서류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직무기술서로 가시면 채용 분야 범죄 분석 있죠. 경장이고요. 5명 근무 예정 부서는 시, 도청 및 경찰서고요.
요즘은 선발되면 경찰서에서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있다가 지방청 과학수사대로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을 좀 쌓고 과학수사대로 올려서 본 업무를 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경험 없이 바로 과학수사대로 가면 이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범죄 분석을 해도 산으로 가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업무를 하고 필요 역량 지식은 이렇습니다. 역시나 이제 범죄 심리학, 심리 측정 평가, 심리 검사죠. 심리 검사를 의미하는 거고요. 행동 심리학, 임상 심리학, 사회 문화 심리학, 성격 및 발달 심리학, 그리고 프로파일링, 법과학, 수사 심리학이 있고요. 관련 전공은 심리학이 전반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 예전에는 범죄학도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심리학만 되네요. 관련 전공이 이렇게 딱 명시가 됐네요. 그래서 이 상기 명시된 전공명과 동일한 전공만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 예전에는 사회과학 쪽 전공이면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격 요건으로. 예를 들면 사회학, 그다음 통계학, 범죄학, 또 뭐가 있죠? 뭐 이런 관련 분야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심리학만 지원할 수 있게끔 더 구체화 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프로파일러들 업무가 대부분 심리학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들이라서 심리학 전공자가 사실 잘 맞죠. 그래서 응시 자격 요건을 보겠습니다. 학위, 관련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중, 관련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석사학위 이상이고요. 학사학위에서도 이게 돼야 됩니다. 학사학위에서도 이게 돼야 되고 석사도 심리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리학이 어렵습니다. 심리학이 어렵고 기초가 부족하면 프로파일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애를 먹어요.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분석을 했는데 분석이 심리학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 결과 보고서가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페셔널한 게 아니라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만약에 프로파일러 분들이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형사들에게 공유를 하게 되면요, 형사님들이 이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프로파일러 분들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빈도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저 사람 별거 없네. 프로파일러라고 과학수사대에서 뽑아놨는데 막상 수사에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을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 본청에서도 이런 채용 기준을 그렇게 구체화 시킨 겁니다. 프로파일러 특채가 2006년도에 뽑혔고요. 지금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였겠죠. 그래서 반드시 학사학위, 심리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파일러를 하실 분들. 석사도 범죄 심리학도 괜찮지만 임상 심리학 이것도 좋고요. 넓게 보면 심리학 관련된 전공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법 심리학, 범죄 심리학, 그 다음 임상 심리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은 법 심리학이지만 임상 심리학이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 임상 심리사를 따시게 되면 자격증까지 면허까지 생깁니다. 면허가 생기면 좋은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자격증이 있으면 나중에 먹고 살 게 많아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최대 5년까지 인정되고요. 그래서 5년까지 우대가 되니까 현장에서 경험이 있다. 예를 들어서 임상심리사로서 병원에서 일했다 라면 우대 요건이 되는 겁니다. 경력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 논문 실적이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KCI, SCI, SSCI,
HCI, Scopus 등 이 학술지들의 게재된 논문의 하나여서 최대 3편까지 인정된다 라는 것인데요. 이게 지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빡세게 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경쟁이 이것 때문에 치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나 석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석사 이상자를 뽑습니다. 박사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석사분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경장으로 들어가기는 손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석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주로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되는데 KCI, SCI, SSCI급 논문을 석사 학위자가 게재 실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통 KCI 논문 한 편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KCI 논문은 한글 논문입니다. 국내 논문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석사 학위를 할 때 그 석사 학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게재하였던 논문 한 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3월 13일인데요. 아직 7월 달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논문을 투고해서 최대한 논문 실적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저자도 상관없고 고신저자, 책도 저서도 포함하고요. KCI 등재 후보지 학위 논문 용역 실적은 제외한다. 순수하게 학술 논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자나 교신저자만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공저자나 제2저자, 제3저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논문 쓰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우대를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논문 실적이 왜 중요하냐?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파일러의 업무는 대부분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글을 쓰고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그런 보고서를 프로페셔널하게 쓰려면 대학원 과정에서 배운 그런 방법론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방법론들을 바탕으로 글을 아주 정갈하고 과학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쓰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상위 자격 1개만 인정. 그래서 범죄심리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사회조사 분석사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만 인정한다 라는 건데요. 임상심리사하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따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2급, 1급이 있는데 2급 정도는 괜찮은데 1급은 따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아무튼 이러한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요건은 최종 시험 예정일, 면접 시험 마지막 날 기준으로 충족해야 된다. 이러한 응시 자격 요건을 그래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대 요건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충족해야 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2021년 상반기 경찰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공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8명을 선발했습니다. 범죄 분석 8명 이렇게 보이죠. 상당히 많이 채용이 됐었고요. 이때는 보시다시피 사회학, 범죄학, 통계학 전공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폭넓게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학사 이상 소지자 중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그래서 기준이 좀 낮았네요. 그래서 사회전공자, 사회과학 전공자들을 많이 뽑았고 직무기술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때는 우대 요건에 논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논문 실적이 우대 요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논문 실적을 많이 가진 사람이 채용에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논문을 최대한 빨리 쓰셔가지고 게재 실적을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범죄 분석 요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가 05년도에 뽑혀서 06년도에 배치가 되었고요. 8기가 2021년 8명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9기가 이번에 5명 들어오는 거고요. 총 지금까지 69명이 채용돼서 대략적으로 43명이 지금 프로파일링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2년도니까 수치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 업무로 빠지신 분도 계시고 또 퇴직하신 분들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범죄 분석 요원 지역별 근무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서울이 가장 많고 부산 2명, 경기 남부 3명, 인구 대비해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가로 쳐져 있죠. 비경체 직원이라고 해서 전북과 전남에 비경체 직원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순경 출신 경감분들이 프로파일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심리학 전공을 하셔라. 심리학 학사 및 석사를 하시고 7월달 접수 전까지 논문 실적을 최대한 쌓아 놓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술 실기 시험이 없습니다. 말로 면접관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 미숙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많이 알아도 말을 잘 전달 못하거나 떨려가지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 못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최종 면접은 있어요. 그다음 중간에 체력 시험도 있고, 그리고 인성, 적성 검사도 있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거 같아요. 심리학 학사 및 석사, 그리고 논문 실적, 그렇죠? 1차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벌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논문 실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출신자분들이 많이 채용이 될 것 같고, 또 좋은 학교에 계신 분들이 논문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중에 관측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아무튼 프로파일러 특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고요. 나는 좀 더 프로페셔널한 1대1 컨설팅을 받고 싶다, 저에게. 저도 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시간이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컨설팅이 진짜 필요하다는 분은 제가 유료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쓰는 것과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 쓰는 것 컨설팅 해주고, 제가 면접도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주신다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이게 장담을 못하는데 저도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7월달에 한국에 영구 입국을 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시간이 좀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랑 시간을 잡아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9기 경찰 프로파일러 특채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반 공채 출신 분들이 프로파일러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프로파일러 보직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